영자야, 이재명 대통령도 장애 등급 가지고 있다는 사실 너 알고 있었어? 발이 좀 불편하시다던데, 그래서 복지 공약 엄청 많대. 나도 뉴스에서 봤어. 공장에서 다쳐서 장애가 생겼다던데. 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깎이는 거 없애준대. 부부연금 20% 깎이는 거, 그거 없애면 월 10만 원 더 받을 수 있대. 진짜? 그럼 우리도 손해 안 보는 거지? 근데 돈은 어디서 난대? 예산 정리해서 하겠대. 제발 우리 먹고 살기 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철수입니다. 57세 정치학과 교수인데요.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께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 공약들이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세 가지 비전을 내세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행복에 해당하는 복지 공약, 우리 노년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들어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힘주어 말한 게 기본사회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뭘까? 쉽게 말해서 모든 국민이 노동, 주거, 의료, 돌봄, 교육, 여가, 문화, 통신, 심지어 에너지까지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걱정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원비 때문에 병원 가기를 망설였던 어르신들, 집세나 관리비 때문에 밤잠 못 이루셨던 분들, 이런 고민을 국가가 덜어주겠다는 거죠. 이 대통령은 선별적 복지 대신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데요. 특정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고르게 혜택을 주면 행정비용도 줄고 범죄나 의료비 같은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 모두가 기본적인 의료를 받으면 큰 병으로 발전하는 일이 줄어들고 결국 나라 전체 의료비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거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예산을 정리하고 구조를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과연 이 큰 그림이 현실이 될지 우리 함께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죠?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예요. 이건 빈곤층이 없도록 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같은 도움을 주는데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돈을 좀 번다고 해서 부모님이 의료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죠. 또는 자녀와 연락이 뜸하거나 자녀가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살고 연락이 적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의료비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생계급여 기준을 지금 중위소득 35%에서 더 올리겠다고 했어요. 현재는 월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빨리 시행되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될 거예요. 안 그래요? 이제 기초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어르신의 70% 정도께 드리고 있는데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씩 깎여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34만 3천 원 정도 받는데 부부는 둘이 합쳐 54만 8천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 한 사람당 27만 4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같이 살면 연금을 깎나? 이게 공평한가? 하며 불만이 많았죠. 심지어 이런 제도 때문에 위장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부부 어르신들이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68만 7천 원 정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 하려면 매년 3조 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우리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흥미로운 공약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이에요. 요즘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 아시죠? 근데 이런 은행들은 금리가 높아서 저소득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이 대출받기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때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죠.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이자 걱정 없이 적당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미 금융당국에서 제4 인터넷 은행 설립을 준비 중이라 꽤 현실적인 공약으로 보입니다. 이게 잘 되면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되겠죠.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도 눈여겨볼 공약이에요. 이건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 지금은 근로장려금으로 연 최대 330만 원, 자녀 한 명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금액을 더 늘리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를 키우는 어르신 가구 또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준은 안 나왔지만 이게 커지면 생활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손주 학원비나 생활비 걱정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상병수당도 정말 중요한 공약이에요. 이건 아파서 일을 못할 때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 취업자가 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 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상병수당을 전국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면 소득은 줄고 치료비는 늘어나잖아요. 이 때문에 아픈 몸으로 억지로 일하거나 병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죠. 상병수당이 확대되면 아프면 마음 편히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거예요. 이건 어르신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따뜻한 정책이에요. 한부모 가구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 한 명당 월 23만 원, 학용비로 연 9만 3천 원을 주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 기준을 없애거나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와 학용비를 더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 가구나 한부모 어르신 가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게 실현되면 양육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돌봄 국가 책임제는 정말 큰 그림의 공약이에요. 이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을 늘려서 손주 돌보는 부담을 줄이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께 방문 간호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서 집에서 편히 돌봄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간병비가 큰 문제죠.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드는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이 공약이 실현되면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고 어르신들이 더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농식품 바우처 확대도 주목할 만해요. 지금은 생계급여 받는 가구 중 임산부나 학생 있는 가구에 1인당 4만 원, 2인 가구 6만 5천 원을 주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 질병, 위기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식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영양가 있는 식사를 더 쉽게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께 직접 와닿는 공약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이에요. 지금은 일을 하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는데 이게 참 억울하죠.
이래서 돈을 더 벌려는데 연금이 깎이면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감액을 없애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3만 7천 명이 연금 감액을 당했는데 총 2,429억 원 규모라고 해요. 이걸 없애면 어르신들 근로 의욕도 높아지고 노후 소득도 더 안정될 거예요.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정년 연장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도 있어요. 지금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이걸 65세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또 통학지킴이, 복지관 보조 같은 공공형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동네에서 아이들 등하교 돕는 일을 하시면서 소득도 얻고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노인 일자리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고 신청도 복잡해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참여하기 힘들었거든요. 이 공약이 잘 실행되면 소득 공백도 줄고 어르신들 삶이 더 활기찰 거예요. 경로당 급식도 좋아집니다. 지금은 전국 경로당의 42%만 급식을 하고 그마저도 주 2, 3일에 그치는 곳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주 5일 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급식의 질과 다양성도 높이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는 이미 주 5일 급식을 시작했는데 방문 어르신이 30% 늘고 영양 상태도 좋아졌다고 해요. 경로당에서 맛있는 밥 드시고 이웃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면 외로움도 줄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겠죠. 주택연금과 공공신탁제도도 주목할 만해요. 지금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 가진 어르신들, 집값은 높아도 현금은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많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조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평생 살던 집에서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공공신탁제도는 어르신들 재산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제도예요. 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을 잃는 일이 많으신데 이 제도가 생기면 그런 걱정 덜 수 있겠죠. 임플란트 지원도 늘어요.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께 임플란트 2개까지 본인 부담 30%로 지원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4개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어금니가 빠져서 밥 먹기 힘드셨던 분들 이제 더 많은 지원 받아서 건강한 식생활 누릴 수 있겠죠. 이건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공약이에요. 간병비 문제도 해결하려고 해요. 치매나 중풍 같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가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나 들어요. 이 때문에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이재명 대통령은 간병비를 건강보험이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지역 중심으로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받거나 집에서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어르신들뿐 아니라 가족들 부담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치의 제도 확대예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어르신들, 병원이 바뀔 때마다 진료 기록이 엉망이 돼서 약을 중복 처방받는 경우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어르신 한 분당 주치의를 지정해서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주치의가 꾸준히 건강을 체크해 주면 중복 진료도 줄고 치료도 더 효율적이겠죠. 다만 이건 의료계와 협의가 잘 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 모든 공약 정말 듣기 좋죠? 근데 공약은 약속일 뿐 실현되려면 예산, 제도 정비, 사회적 합의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해요. 예산만 해도 매년 수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공약 이행률이 90% 이상이었다고 하니 기대는 되지만 우리 국민이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공약이 진짜 우리 어르신들 삶을 바꾸려면 여러분의 목소리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닌 냉철한 눈으로 지켜봐야겠죠.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우리 노년층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조금 그림이 그려지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대, 걱정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더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꿈꾸며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